그리고 이게 못생긴 고종, 순종,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스웨덴 기자의 눈에 비친 고종과 순종, 미개했던 조선. 그렇죠?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바꿔놓은 거죠. 5천년 역사에서 조선은 망했지만 노비제를 그대로 답습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래서 이름도 북조선, 반쪽일성. 어떻게 같은 동족을 1890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을 경약시킨 조선사의 노예제도. 지금 너무 이 대체소설들이 지금 조선을 미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작했지만 고종, 대원군, 민비 다 쓰레기였습니다. 영종주는 한 일이 없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양친왕, 조선왕가와 결혼한 비운의 미국 여인.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고종 치하에서 고종, 무능한 고종에 맞서가지고 근대화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분이에요. 지금 4.15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다 감옥에 갇힌 분처럼 이 파시오는 아니지 고종이 어쨌든 압제하는 고종, 무능의 극치, 문천지 고종, 문천지 고종의 압제에 한 거에서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갇혔던 분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왕이 너무 친행각을 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본에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이 영신왕의 입국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왕안이에요. 구본의 큰 그림은 뭐죠? 아시아에서 왕조를 지탱시킨 나라는 일본과 태국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다 왕조가 망했어요. 전 세계에서 왕조를 유지시키는 나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유본이 허가한 왕조만 유지가 돼요. 국유본이 허가하지 않은 왕조는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유본이 해당 왕조에 대해서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을 찍은 건 셈입니다. 조선 왕가는 구제불능이었어요. 후선에서 어떻게 해볼 게 도저히 안 됐던 겁니다. 고종이나 대원군이나 민비나 아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래를 희망스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신왕 입국을 받아들인 거는 탕평책이라고 얘기했죠.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번에 허가도 안 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먹혔고 거기다가 또 한국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어떤 자유민주 시스템이 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고 5월 혁명으로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거기다가 또 탕평책을 펼쳤잖아요. 침입하라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혁명의 아들 아닙니까? 공과가 분명한 거죠. 한편으로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에게 훈장을 내리고 아무리 유관순 가문이 무정부주의자일지라도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를 평가하고 그렇죠? 동시에 친일파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손잡아야 되니까 능력이 있다면 친일파도 받아들인 거죠. 탕평책으로. 그거를 이 되게 틀딱
자들이 침소 봉대해가지고 헛소리를 가짜 역사를 만들고 있죠. 안타깝지만 국일본이 박정희 대통령을 수십 년간 죽였죠. 필요해서. 이제는 살려야 될 때다. 박정희 가문과 국일본이 이제는 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드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릴 때도 됐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린다고 해서 과거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뭐와 이렇게 하지도 않는 데다. 지금은 너무 까여도 너무 까였다. 라는 거죠. 어쨌든 탕평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파라이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 7.18 1억을 막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임명한 거 아니냐? 탕평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돈 먹고 뭐 매가 문전지처럼 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탕평책이었어요. 그리고 국기본이 요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문천지가 더 친일파지. 반쪽 정권이니까. 반쪽 일성이 더 친일파였고 따지면 그건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사연이 있다. 손흥민 생략하겠습니다. 황인범. 자, 1분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열흘 동안 쉬다 보니까 방송 분량이 굉장히 많네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늦어도 5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네. 자, 백악관 피터 나바로 트럼프 이기서도 중때리기 계속됐고, 이거 바이든이 돼도 중때리기 한다니까. CFR에서 반중을 결정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로스님이 또 정리를 잘 하셨네. 물론 인드라 얘기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로스트루님식 신비주의가 결합돼가지고 몽골 박사 계통은 더 좋아하게 잘 꾸몄어요. 인드라는 저 시대정신님이나 로스트루님처럼 그것들보다 큰 그림에서 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트럼프가 재선되고 되든 바이든이 이기든 또 펜스가 되든 카밀라 해리스가 되든 모든 게 다 나쁘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다. 어떤 카드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펜스가 되든 카밀라 해리스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사회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누가 되든 누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그 규모만 물갈이가 폭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재양이 내년 1월 1일부터 내임덕 시작하고 문천지 끝난다. 내년부터 인드라가 선언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정세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왕훈이 드디어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왕훈이 이력을 보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책연구실을 통해 25년이나 중국을 막고해서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훈이 뒤를 이은 사람은 원래 부짐이었던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이 항상 그 흉내내고자 하는 게 등소평 시절에는 대한민국이었고, 등소평은 굵은 인물들이 헬리키 신저 같은 인물들이 다 인정했어요. 등소평도 인정하고 반쪽 정일도 인정하고 저 박정희다. 등소평이야말로 박정희 주의자였다. 인드라가 등소평 인정하잖아요. 등소평은 박정희 주의자였어요. 박정희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던 게 등소평이에요. 국유원이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하나의 성 정도로 봤다 이거죠. 대한민국 이제 제꼈어, 걔네들 입장에서. 문천지 보니까 완전히 식민지야,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삼는 건 뭐다? 일본이에요, 일본. 와우, 지금 시진핑의 잔머리가 어떻게 굴렸냐면 9월 23일부터 딱 상황을 지켜보니까 스가가 물러나면서부터 얘네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지. 스가가 물러나면서부터. 그리고 인드라가 막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썰을 신나게 풀었잖아요. 중국 애들이 이걸 당연히 정보로서 들어갔겠죠. 얘네들은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악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선전선동에 중국에서 큰 혼동이 온 거예요.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어요? 잔머리, 잔꾀가. 일본처럼 따라하기.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가 들어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죠? 시진핑이 자신은 중국의 천왕이고 아베는 왕후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가 들어서는 것처럼 왕후닝이 물러나고 왕후닝 부주임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걸로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드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시진핑이 맨kom 파시오 정권을 뭐라고 했겠죠? 동탁이다, 동탁. 삼국지의 동탁이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왕훈이 이유 아니야? 책사 이유 아닙니까? 이유? 이유를 이선 흑대시킨다고 동탁 정권이 존속합니까? 존속 못해요. 존속 못합니다. 더군다나 왕후닝은 상하이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상하이방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정적이 됐지만 된 인물이에요. 시진핑도 상하이방 출신이고 국유원이 선택받아가지고 권력 잡은 다음에 태자방으로 만들었고 이 왕후닝을 이렇게 이선흑대시키고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더 마치 동탁이 여포와 손잡고 서량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서량 양주를 저쪽 양주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쪽의 양주를 서량주라고 하는데 서량 기병 대신에 병주 기병 여포하면 병주 기병이잖아요. 삼국지에서
병주 기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량 기병, 기존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서량 기병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죠.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왕원닝을 이선 후퇴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더더욱더 시진핑은 더더욱더 모택동의 파시스트 모택동의 노선을 더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국내 정치 세력의 불만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죠. 비록 성공을 위해서 양지를 택한 상하이방, 아직 숙청당하지 않은 상하이방, 그러나 권력을 가진 상하이방 출신들이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동탁의 지지 기반이었던 서량 출신의 곽사, 이런 사람들이, 이각 곽사 아시죠? 서량 기병들이죠. 출신들이죠. 이런 애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자신보다 다른 파벌을 더 중시하냐, 왜 더 여포를 예뻐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폭등할 것입니다. 동탁 입장에서야 지 권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이선 후퇴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리고 여포를 중용할수록, 그리고 모택동 파시오 노선을 더 추종할수록 시진핑이 외통수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통수. 소련도 말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 라는 거죠. 더더욱더 외통수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현재 시진핑은 조선 말기에 대원군의 그런 모습과 같다 라는 거죠. 대원군이 국유본의 작전으로 보이는, 인드라 세계 최초 가설이죠. 병인양용은 국유본의 작전이었다. 그로 인해서 대원군의 인기가 올랐었잖아요. 오히려 시진핑이가 저 모택동 노선, 파시오 노선을, 맹꽁이 파시오 노선을 치달을수록 주변국은 더 좋아할 것이다. 일본이나, 문체진은 슬퍼하겠지만, 모르죠, 걔는.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국유본 귀족들은, 유럽 귀족들은 속으로 웃고 있다. 삼국시대에 난다긴다는 조조 원소, 유비, 송견, 이런 애들이 오히려 동탁의 전횡을 보면서 명분 잃은 정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 난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체인지 파시오 정권보다 오래 존속하긴 하겠지만 파시오 정권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오히려